봄철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예. 여름 되면 다이어트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좀 포기를 하는데 예전 다이어트 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꾸준히 하는 다이어트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름철에도 좀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요령이 있으니까 그 요령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다이어트는 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유지만 잘해도 대박나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위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지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름철 다이어트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식사는 하루에 5끼로 늘려 드십시오. 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반 공기씩 5끼로 나누어서 드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 위가 무거워지게 되면 빨리 지치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름철에 굶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또한 에너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섭취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 겁니다. 또 중간중간 약간의 공복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공복 시에는 견과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 견과류를 드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열량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껍질채 있는 견과류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껍질 안에 굉장히 다양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 드리는 편이고요. 또 여름철에는 금방 지치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적절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주는 과정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견과류는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이 운동도 조금씩 나누어서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산하는 게 목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막 2시간, 3시간 집중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운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하셔도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만 된다면 얼마든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보통 나누어서 운동을 한다면 쉽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서 하기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포도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때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방을 먼저 에너지로 태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침에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심 때는요. 점심을 드시러 가는 식당을 좀 멀리 잡아 보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는 오래 걸으셔야 되는 거. 또 올 때도 식사하시고 돌아올 때도 오랫동안 걸으셔야 되는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멀리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를 가셨다면 식사를 마치고 나셔서는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산책을 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퇴근하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그때는 좀 날도 좀 선선해지니까 땀을 뺄 수 있도록 유산소 운동, 적극적인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아무래도 많이 나겠죠. 그래서 샤워를 탁 하고 개운하게 잠을 주무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산소 운동을 저녁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 네 번째로는 봄철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구입하셨던 다이어트 식품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실 때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구입하십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살을 빼주는 다이어트 식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편에서도 여러 번을 통해서 강조해 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다이어트 식품들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뺀 살이 더 이상 찌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데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도 적극적으로 살을 빼신 다음에 다이어트 식품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비싼 돈 주고 구입하셨던 거 버리기 너무 아까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재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요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많이 활동하시고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요. 갈증이 생겼을 때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병 같은 거, 텀블러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수분을 잘 공급하시되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은 전해 물질들이 몸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이것들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해질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미네랄 섭취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를 보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물에다가 천일염 같은 것들을 타서 드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관리하시면 여름철 다이어트도 크게 힘들지 않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 더위가 대박의 아이템이 되어져서 훨씬 더 다이어트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를 잘 하셨다가 2주만 해보시면 본인의 몸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 성공을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